2019년 5월 14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영수회담 무엇이 두려운가, 점점 더 편협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작심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작심 발언이냐면 야당을 압박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냉전 체제와 같은 이념적 갈등을 하지 말자, 또 바로 국회로 복귀해라 하면서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을 압박하기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바로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정책의 방향성을 되짚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야당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압박하고만 있다는 것이죠. 특히나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실정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3일 날 있었던 어제죠.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가 대립을 하더라도 국민의 삶과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하자고 야당에 주문을 한 것이죠. 이 이야기 맞는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이런 제스처를 취할 때 야당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로 어제죠. 5월 13일 낙동강 구미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청와대가 뭔가 핑계를 대면서 영수회담을 거절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맞습니다. 청와대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그 영수회담을 할 상황이 아니고 하게 되더라도 다자회담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국면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자회담을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하게 되면은 지적받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라든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라든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만 풀려고 해서는 전국이 풀릴 수가 없습니다. 1975년입니다. 세계의 영수회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신민당 총재의 영수회담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에 벌써 10월 유신 이후였기 때문에 김영삼 총재가 아주 강력하게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총재를 만나게 되면 강력하게 치탄을 받을 것임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결단을 내려가지고 김영삼 총재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화를 하겠다는 약속도 어느 정도 하려고 했었고 김영삼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장 민주화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그러하다면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하루빨리 신속하게 민주화를 이뤄가자는 취지로 이 영수회담을 끝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대강인 상황에서도 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과 제1야당의 총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과연 바람직하고 국가를 위한 행보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웃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과거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던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 아주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달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만만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북한이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평화가 다 온 것처럼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 부분에서 좀 쉽다고 생각을 해서 홍준표 대표를 초청해서 안보와 관련된 현안 등 영수회담을 했던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겁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겁을 먹으시면 안 되죠. 욕을 먹을지언정 제1야당 당대표하고 단판을 지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길 아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영수회담에 있어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보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기는 하겠지만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이 집권 4년 차인 것처럼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도 여기에 답을 해서 공무원 조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공무원 조직을 아주 바로잡아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이 공무원 조직을 바로잡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이 집권 4년 차인 것 마냥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토로만 하고 있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스탠스도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가 안 되면 되게 하라식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런 형태의 정책인데 어떤 공무원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공무원들 이런 생각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말이 안 되는 정책을 입안하라고 하는 데다가 정권이 교체된 후에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우리도 적폐가 돼버릴 것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냥 고지곧대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겠죠. 앞서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시키자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버스 파업입니다. 근데 이 버스 파업 왜 그렇습니까? 버스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기사님들 52시간 근무 시간으로 픽싱을 시키고 난 이후에 임금이 많이 줄어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존을 해달라고 지금 투쟁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부에서 정책 내놓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버스비 인상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종편TV에서 한 패널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통장이 두둑해져야 국민의 생활고가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통장에 찍히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나가는 지출밖에 없는 거죠. 수익은 많이 늘지도 않았는데 지출만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택시비도 올랐어요. 버스비도 올랐어요. 식료품 가격도 올랐어요. 계속해서 지출해야 될 돈은 커지고 있는데 수중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은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 지갑만 열리고 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패널께서는.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지갑을 열어가지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운영해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아주 선심성으로 얼마씩 국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는,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많이 극소수고요. 오히려 중산층이 아닌 서민들의 경제는 계속해서 어려워져서 계속해서 지갑만 열리게끔 만드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부터 제대로 바로 잡으셔야 될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야당의 목소리 들어야 되고요. 황교안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했던 거 받아들이시고 계속해서 대화하시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모습 보이신다면 대통령으로서 자질이 있는지조차도 저희가 한번 의구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날선 비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께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런 말씀 하셨다죠. 이념 논쟁을 그만하자. 앞서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념 논쟁의 선봉장이 누구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과거에 촛불 민심을 통해서 대통령 되셨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촛불 집회라는 정치 세력을 만드셔서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이념투쟁 하셨던 것 아니셨습니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념투쟁을 이야기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념투쟁, 정치 집단에 있어서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좌파가 있으면 우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서로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가지고 갈 때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마치 내가 할 때는 노맨스고 남이 할 때는 불륜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먼저라는 그런 정치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만나가지고 영수회담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교착된 상태를 풀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시고 소극적으로 뒤에서만 야당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 만나셔야 됩니다. 둘이 만나서 영수회담을 해야지 이 국면을 어느 정도 타파할 방향성이라도 보일지 모릅니다. 소극적인 모습 보이지 마시고 황교안 당대표가 노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의 발전, 대한민국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9년 5월 14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오늘은요, 영수회담 무엇이 두려운가, 점점 더 편협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